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루턴타운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루턴타운은 가장 최근 경기였던 셰필드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전까지 모든 대회 포함 6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고 있었기에 아쉬운 결과였을 것입니다. 이날 패배로 그들은 리그에서 23경기 승점 20점으로 17위 위치에 있습니다. 18위 에버튼과는 승점 차이가 한 점밖에 나지 않기에 이번 경기에서 지난 패배를 잇고 분위기 전환을 시켜야 강등권과의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이라면 루턴이 셰필드전을 포함한 리그 11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공격력에서는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거나 비기지 않기 위해서는 실점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루턴이 마지막으로 득점하지 못한 경기가 맨유 원정 경기였는데 홈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다음 맨유는 현재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였던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스콘 맥토미니의 후반 막판 추가골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그들은 현재 리그에서 24경기 승점 41점으로 6위에 올라 있으며 5위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5점 차이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직 승점 차가 좀 나긴 하지만 현재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간다면 점점 좁혀지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맨유는 3연승을 기록하는 동안 9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경기당 3골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득점력 뒤에는 현재 엄청난 득점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라스무스 호일룬이 있습니다. 호일룬은 현재 리그에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5경기 연속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턴타운이 최근 분위기가 좋다가 한 경기 패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맨유는 폭발적인 득점력과 함께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움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먼저 보움은 올 시즌 리그 첫 21경기에서 4승 10무 7패를 기록하며 현재 분데스리가 1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치른 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공방전 끝에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양 팀은 이날 전반 이른 시간에 한 골씩 주고받으며 서로 치고받는 화력전이 기대됐지만 아쉽게도 이 이후에 골이 추가로 터지지 않으며 승점 한 점씩 나눠 가졌습니다. 원정팀 보움 입장에서는 제법 아쉬운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볼점유율에서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득점 찬스는 훨씬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움은 최근 치른 3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가져가지 못하며 리그 하위권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상대에게 총 5골을 헌납하며 수비진의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가 홈에서 펼쳐진다는 점도 보움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상대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점도 그렇지만 보움은 최근 홈에서 치른 리그 10경기에서 8번이나 클린시트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보움의 핵심 선수는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출신의 미드필더 케빈 슈테거입니다. 비록 감독인 토마스 레치가 포메이션과 선발 라인업을 수시로 바꾸고 있지만 슈테거만큼은 거의 매 경기 붙박이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볼배급뿐 아니라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도 즐깁니다. 올 시즌 리그 19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에른 뮌헨은 올 시즌 리그에서 16승 2무 3패의 성적으로 현재 분데스리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월 11일 레버쿠젠과 펼친 리그 21라운드 경기에서는 제대로 반격 한 번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한 3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날 뮌헨이 전체적으로 볼을 점유하긴 했지만 두텁고 빼곡하게 포진한 상대 중원을 뚫어내는 모습은 극히 적었습니다. 반면 레버쿠젠은 세트피스와 카운터를 적절하게 활용하며 뮌헨의 골문을 성공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최근 중요했던 리그전 패배와 라치오 원정에서 당한 챔피언스리그 경기 패배로 현재 팀 분위기와 사기는 크게 추락했을 것입니다. 다만 뮌헨은 여전히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으며 가장 많은 다득점 경기를 만들어낸 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치른 10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뮌헨은 6번이나 4골 이상을 기록하는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핵심 선수는 역시 해리 케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최근 매우 중요했던 레버쿠젠과 라치오전에서는 득점에 실패하긴 했지만 올 시즌 리그에서 24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날카로운 골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승을 견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움과 미넨 모두 최근에 부진을 싣기 위한 승리가 필요한 경기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지속적으로 실점하고 있는 보움과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미넨이 만난 경기이니만큼 다득점에 거는 것에 추천합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프로시노네 대 AS 로마입니다. 먼저 프로시노네는 리그 순위 14위 6승 5무 13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5경기에서는 1승 1무 3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2경기에서 2연패를 기록하며 좋지 못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매우 강한 유형이나 로마를 상대로는 오전 전패를 기록하는 등 피식자 신세를 면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힘으로 지공 성향을 보여야 경기가 풀리는 편인데 로마의 압박이나 최근 보여주고 있는 중앙 중심의 플랜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의 체력적인 난조를 감안해야 하나 프로시노네도 수비적으로는 슈팅을 너무 많이 주는 편이라서 한두 골 가지고는 승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 AS 로마는 리그 순위 6위 11승 5무 8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지만 직전 2경기에서 1패와 1무를 기록하며 두 팀 모두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로마의 리스크는 체력, 강력한 압박과 중앙에서의 밀집으로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테르전에서 수중전 때문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디발라의 스탯 생산력과 데롯이 체제에서 경기 영향력과 포인트 적립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 펠레그리니의 폼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 양상으로 끌고 가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프로시노네와 AS 로마 두 팀의 이번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본다면 당연히 누구나 AS 로마의 승리를 예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세 번의 경기 모두 AS 로마가 승리하였고 현재 AS 로마인 직전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프로의 신의 노 또한 2연패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경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지만 AS 로마를 상대로 승리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브레스트 대 마르세유입니다. 먼저 브레스트는 마르세유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괜찮습니다. 최근 오전에서도 2승 1무 2패로 동률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앙에서의 압박과 거친 플레이를 동반한 수비가 좋은 편이고 상대가 주중 경기를 치른 상황이라는 점은 카스티오에게 자유도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카스티오가 골을 넣는 능력도 있지만 찬스 메이킹을 리그 내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이기도 해 직접 골을 넣는 것뿐만 아니라 골을 도와주는 능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마르세유는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가투소 감독이 활동량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공격적인 운영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체력적인 문제와 수비에서의 불안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서 하리트가 보여주는 창조성이나 기술이 좋은 편에 속하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볼을 끄는 특성이 브레스트의 중앙 압박에 무력화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브레스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마르세유의 특성 때문에 체력이나 수비적인 양상에서 불안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체력이 빠진 상황에서 브레스트의 압박이나 상대 공격수의 퀄리티를 제어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르세유의 중앙 플레이메이킹도 템포가 느리고 공을 끌 수 있는 하리트의 단점이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스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